예, 예, 새날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상태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편은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예. 어제 유튜브 문제로 생방송을 못 냈는데 네. 어제는 광복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충격적인 이야기 하고 가셨어요. 정말요? 계속 그 민족문제연구소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말에 아이고. 다시 공개할게요. 네네네. 네. 아, 이거 친일청산 방송. 네, 그렇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돼버렸네. 네. 다음에 오늘 주제에 맞는 정말 소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차영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영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차영조 선생님이요, 새날의 오랜 애청자시랍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그 팟캐스트로 팟빵에서 새날 들었던 리스트를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딱 보여주세요. 증거를.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그 어려운 와중에도요, 한 그 뭐 시민단체라든지 한 뭐 이런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후원을 한 40군데 하신대요. 네네네. 근데 그 중에 새날은 못 하고 있었다고 하시다가 어저께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 되셨다네요. 아, 이제 오늘 출연을 앞두고 감사합니다. 하루 전에 하셨네. 예, 예. 아, 우리는 그런 자부심 있죠. 대통령도 듣는 방송. 예, 예. 오늘은 드디어 제가 그 을사오적 조상을 씻겨낼 수 있는 저기 독립운동가 후손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더군다나 새날을 주무실 때 많이 들으시죠? 제 목소리. 네, 저는 자다가 깨서도 다시 새날을 열고 네. 계속 연속해서 네. 듣다가 자고 하느라고 딴 파트는 들을 새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을 들을 새가 없다고 죄송합니다. 그래 다 못 봐요. 어쩌면 그 1시간 반짜리를 네. 두 두 개씩. 프로씩 올리잖아요. 네. 그 하시는 쉬운 일이 그 아니죠. 준비도 힘들지만은 듣기도 네.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8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셨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 국무위원,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내신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님의 아드님 차영조 선생님이신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차영 선생님을 실제 제 아버지모로 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아버지보다도 제가 차영 선생님하고 민족문제연구소와 제 청춘의 20년을 함께했던 흔적들을 정말 같이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알게 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넘죠. 20년 넘죠. 거의 아드님 같으시겠는데? 25년. 저희 아버지가 저 하는 일 잘 모르세요. 생전에 모셨는데 정말요. 아버지가 저희 사무실에 와본 적도 없으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 25년 동안 제 청춘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피덩어리 때부터 저를 계속 봐왔던 그 어른 중에 한 분이시죠. 너가 되게 뭉클해요. 네. 이런 관계가 되게 뭉클해. 그렇습니다. 일종의 멘토일 수도 있을 거고. 멘토죠. 예.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또 자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양자로 이렇게 호칭에 못 올라가지만. 방 씨 중에 방 씨도 있잖아요. 예. 조선일보. 뭐. 그 조선일보 방가랑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같죠. 본관은 같죠. 을사오적의 권중의원과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그 이유로 순수하게 이유로. 그 이유로 지금 속죄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속죄의 삶으로. 네, 속죄의 삶으로. 자, 저희 방 중에 방정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차리석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야겠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차영전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동암 차리석 선생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 이름 대보시오 하면 한 5명 이름 되기도 어려울걸요. 근데 이제 동암 차리석 선생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효창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효창원에 안장돼 계신 분이기도 하고, 이제 아까 우리 표기해 주셨듯이 임시정부 국무위원이면서
임시정부의 마지막 비서장 역할을 했으니까 백범 김구 주석의 최측근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같이 붙여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위치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네. 효청원에 계신데 한마디로 동암 선생님 뭘로 표현하냐면 임시정부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그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동암 차이석 선생님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네. 뭐 1시간 넘게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준비한 그림도 볼 텐데요. 지금 이제 제목이 나오죠. 네.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파수꾼. 이제 뒤늦게나마 용산구가 정신 차리고 이제 이 효창원을 이제 독립공원을 만들겠다는데 동참하고 있고 이렇게 용산구에서 저렇게 만든 포스터더라고요.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그 1919년도부터 45년까지 존재했지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해에서 출발은 했지만은 그 중국 충칭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지역을 전전하면서 망명지에 가서 또 한 번 피난을 간 거거든요. 네. 망명지에 간 것도 서러운데 망명지에서 또 여러 군데 또 피난했는데 그 피난 살이했던 사진 중에 하나예요. 좀 보시면은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 사진 중에 그 정말 이제 보니까 제 기록에 가흥 시절에 네. 가흥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잠깐 피신했던 사진이던데 그 7분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사진인데 그 가운데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시고 예. 그 이동영 선생님의 뒤쪽으로 11시 방향으로 예. 서 계신 분이 바로 백범 김구 예, 선생님 그러네요. 그렇게 이 보이네요.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동영 선생님의 오른쪽에는 그 이시영 선생님 그러니까 예. 우당 이회영의 동생이시면서 이시영 부통령 그다음에 이시영 선생님의 오른쪽 위에 그러니까 뒷줄의 가장 오른쪽의 분이 바로 동암 차리석 선생님이십니다. 뒷줄 맨 오른쪽. 그렇습니다. 네. 뒷줄 오른쪽인데 여러분들 유심히 볼 것이 차영조 선생님하고 닮으셨어요? 너무 닮은 게 그냥 싱크로 99.99%예요. 진짜 똑같이 네, 생겼어요. 똑같습니다. 나이가 이제 차영 선생님 나이가 드시니까 네. 더더욱이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임시정부가 정말 피난 시절에 예.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하면 사진을 잘 안 남기거든요. 그야말로 몇 컷 정도만 남기는데 그렇게 어렵게 남기는 사진 중에 항상 김구 옆에는 바로 차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그 경호실장 느낌이에요. 거의 뭐 그냥 같이 활동을 노선도 같이 했고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 역시 이렇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딱 보니까 딱 김구 선생님을 그러네요. 보이시죠? 네. 예, 마찬가지로 김구 선생님 왼쪽에는 서고 이동영, 오른쪽에는 이시영.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이나 독립운동가 이분들이 예의가 발라요. 장의유서가 발라요. 항상 어른들을 네. 가운데 의자에 앉혀주시고 바로 그 이제 찾아보십시오 한번 우리 차이석 선생님을 예. 어디 있는지. 보자. 바로 뒤에 보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네. 예, 바로 뒤에 김구 선생님 뒤에 1시 방향에 네. 바로 우리 그 동암 선생님 얼굴이 또 예.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예. 여기 지금 차용조 선생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얼굴을 아마 합성해도 아마 예.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 사진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해요. 그러니까 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네.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네. 사진 한 장씩 남기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찡해요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독립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 등장하는 사진 속 인물의 친아드님과 지금 우리 세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의 마지막 10년, 15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한 20년 지나가면은 이런 연결도 못 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 이제 그 광복군 초모공작 대원들의 사진이에요. 예. 광복군은 기본적으로 직접 일본군과 맞닥뜨려가지고 전투하는 것도 있지만 광복군에 들어올 조선 청년들을 모집하는 활동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었거든요. 예. 그분들을 이제 파견하고 하는 사진인데 역시 가운데 예. 김구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예. 그 오른쪽에 이시영 선생님 예.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 바로 동암 선생님, 차이 선생님이 예. 또 앉아 계신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항상 임시정부의 사진을 보면 김구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동암 차이 선생님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예, 광복군 사진이고요. 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예, 그 다음 사진 또 재미있습니다. 이제 김원봉 세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고
한 몇 년 후에 이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거든요. 예.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또 맨 앞줄에 예. 맨 앞줄에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분이 바로 약산 김원봉. 예. 저 젊지 않습니까? 그러네 진짜. 예, 약산 김원봉. 예. 김원봉 선생님의 왼쪽으로 이제 조광우 선생님 계시고 네. 그 줄의 가운데 역시 김구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이제 뒷줄에 계십니다. 이제 차영 선생님은 동암찬 선생님은 뒷줄에 계세요. 뒷줄에 두 번째 줄에 계십니다. 예. 예, 두 번째 줄에 왼쪽 편에 왼쪽 편에 세 번째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예, 이제 알겠어요. 예, 이제 양복을 입고 계시네요. 이제 네. 예, 있고 그 반대쪽을 이렇게 보시면 또 신익회 선생님 얼굴도 보이고요. 예, 우리가 낯익은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야, 근데 진짜 김원봉 선생은 진짜 인상 아주 죽여주네요. 아, 눈빛이요. 뭔가 불만이 차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 맨 앞줄에 맨 앉아 있는 분 중에 맨 오른쪽. 네, 그렇습니다. 야, 네. 김원봉 선생 눈빛이 완전히 예. 강렬합니다, 진짜. 네네네. 그 뒤에 보시면 또 위쪽에 사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제 34회 의정원 의원 일동이니까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은 국회, 국회격이에요. 국회. 임시 의정원이니까. 국회의원들 기념사진 찍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임시 의정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진짜 그렇습니다. 음수사원 같은 바로 그런. 네, 사실이죠. 음수사원. 아주 좋은 네. 말씀이세요. 예. 사실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서 여의도가 멀지 않은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임시 의정원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딘가에 그 조형물이든 어느 선서문이든 이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아쉽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 사진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예. 예,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위에가 글씨가 나오는데요. 이 조완구 선생님하고 예. 그 다음에 차익 선생님이 그 1881년 동갑내기세요. 밑에 한자로 쓰이는 동암 차리석이라고. 네네네네. 그 두 선생님이 그 기념인 거예요. 두 분 회갑 기념인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그 조광호 선생님 키가 작으신데 바로 뒤에 예. 뒷줄 오른쪽에 뒷줄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약간 키가 작으신 어르신 이게 조광호 선생님이시고 그 가운데 이 차익 선생님 두 분 이제 화갑 기념 사진이에요. 1941년. 어르신들 꼭 모시고 사진을 찍네요. 네네네. 재밌다 이거. 거기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역시 김구 선생님이시고 이렇게 김구 선생님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아, 김구 예, 선생님하고 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김구 사진을 찾으면 김구의 독사진이 아닌 이상은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거의 그림자처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이 좀 이제 우리가 또 감명 깊게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예. 이제 올해가 저희가 이제 작년이 광복군 창설 80년이었고 올해가 81주년 광복군 창설일이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달력에는 광복군 창설이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느차 국칠과 더불어 그 느차라고 이제 캠페인을 올해 벌일 건데 바로 그래서 이 사진이 그때 아마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40년 9월 17일 광복군 창설 기념 사진이거든요. 예. 1940년 9월 17일. 9월 17일. 예. 우리가 조금 더 그 국방부나 제한군인회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10월 1일 같은 정말 족보에도 없는 날을 국군의 날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 광복군이 창설한 날이 국군의 날로 해야 된다. 9월 17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적어도 달력에는 9월 17일이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이런 캠페인을 올해 저희가 벌일 거고요. 예. 이 광복군 창설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역시 군인이죠. 예. 가장 앞줄에는 군복을 입은 분이 바로 지청천. 네, 군복을 입은 분이 지청천. 지청천 장군의 우측. 예. 김구 선생님이시고. 예. 그다음에 우리 차이서 선생님이 그도 오른쪽에.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죠. 참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차영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신지 한번 여쭤보시면서 한번 김구와의 인연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영조 선생님 출생지가 한국은 아니죠? 저는 1944년 해방 바로 임시정부 중경 시절에 예. 광복 1년 전이죠. 예. 그때 중국 중경 임시정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어는 충칭. 충칭. 예. 44년에 태어나셨구나. 네네. 야. 고향이 충칭이시. 출생지가 충칭. 고향은 아니죠. 출생지가 충칭인 거예요. 고향이란 출생지는
요즘에 그 고향은 한국이고 조국이게 한국이고 예, 출생지가 충칭. 44년생이시면은 네. 우리 어머니가 해방둥이시거든요. 네. 45년생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임정부의 네. 막내 아, 진짜 그룹에 그러시겠네요. 들어갔는데 김원웅 광복회장하고 나하고 동년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임정부의 막내 그룹으로 이렇게 아, 그러네요. 진짜. 있습니다. 기억도 안 나겠지만 네. 태어나기는 그 태어나셨네요. 네. 근데 우리 그 동암 선생님의 태어나신 해가 1881년이에요. 네. 1881. 선생님이 출생하실 때가 1944예요. 예. 그러면 대양만 해도 벌써 상당 늦은 나이에 아, 그러시네. 늦둥이셨네. 늦둥이. 아버지하고 64년 차이죠. 그렇게 네.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보듯.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까지 설명 쭉 하시는 중에 김구 옆에는 동암이 있었다 네. 하는 것처럼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동암과 김구를 또 같이 난 아버지로 모십니다. 왜? 제 아버님이 62세 때 아까 환갑잔치 때 지나고 2년 후에 홀로 망명 생활하실 때 백범 선생이 제 어머니하고 혼을 시켰어요. 그랬어요? 중매쟁이죠. 백범 선생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정말 29살이고 아버지가 62일 때 김구가 중매를 해가지고 제가 태어났지 아버지 일대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구 선생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망명지에서는 그 우리처럼 지금 정상적인 원만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하러 막 도망 다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딱했던지 백범 선생님이 아, 그럼 그때 전까지 독신이셨던 거예요? 그 아니요. 이제 고 한 2년 전까지 본 부인이 아, 있으셨는데. 있다가 귀국을 했죠. 그리고 한 2년 동안 공백이 될 때 제 어머니는 자기 남편하고 본인은 본 남편하고 평안북도 의주에 살다가 남편이 하루는 부랴부랴 들어오더니 침 싸가지고 지금 임정부를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밤에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인력거를 해갖고 애가 둘이 딸렸는데 인력거 태워가지고 단동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다가 일본 일경에 불친검문에 걸려가지고 남편은 잡혀가죠. 그럼 이 여인이 아기 둘 데리고 첫 타양에 왔는데 타국에 왔는데 남편만 믿고 왔는데 남편이 갔잖아. 오면은 같이 출발해야 되니까는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진 자리에. 그래서 24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 이거지. 이 남편이 임정부 간다더니 독립운동 한 게 발각돼가지고 못 보겠구나. 근데 그러고는 아기를 데리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뭐라 해서 서안 광복군 진치까지 갑니다. 여기에 내 어머니의 위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타양의 첫 외국인데 그 남편 믿고 떠났다가 남편이 일경에 잡혀가 없으면은 바로 되돌아서 압록강 건너면 집이고 친정이 있고 그럼 되돌아오는 것이 편한데 어쩌면 그 애기들 데리고 보도 듣도 못한 서안까지 가서 광복군 이제 합류를 한다 이거죠. 그러고는 거기서 광복군 훈련을 받으면서 애기들 데리고 키우는 것을 백범이 유심히 봤겠죠. 그거는 어머니 철칙이 임정부에서 나온 돈 지원금 있으면 그것을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대. 일정하지 않대요. 그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딱 30분의 1을 지출로 해가지고 하루도 돈 없이 모자란데 지출하면서 30분의 1을 쓰는 것이 돌아실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런 생활하는 거니까 백범이 보고는 독립운동을 하루는 부르더니 당신 남편 오고 독립운동을 오다 남편 잃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독립운동인데 동암 선생님이 저렇게 홀로 망명 생활을 하시는데 혼이 나셔가지고 도와드리는 것이
내가 바랍니다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감히 백범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절했겠습니까? 못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2년 후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내 아버지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백범의 의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담으로 말하면 억지로 태어난 아들이 됐습니다. 야,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독립운동 망명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현재 이야기라는 거죠. 당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바로. 나 연세 많이 드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한 살 많으신데. 그러시구나. 늦게 태어난 그 덕분에 제가 아직 있고 그래서 효창공원에 7분의 독립 안전 계시는데 아들은 그래도 아들이라는 명색 갖고 있는 건 저 하나에 아직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25년 동안 이제 차영 쌤 배워오면서 그 차영 쌤의 이제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통일도 바라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꿈 중 하나 바로 효창원이 독립공원 되는 거. 살아생전에 친아들이 그걸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진력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요. 백범 선생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독립운동가 사진 보시면 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꼬맹이가 탁 태어났으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손주가 그냥 하나가 태어난 거잖아요. 네. 보통 시골 가면은 아이 울음소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시골에 아이 울음소리 하나만 있어도 정말 동네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되게 그 귀여움을 받으셨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그 아명이 선생님 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천 복복자를 써서 천복이라고. 백범이 중매하고도 아들까지 볼 그리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덜렁 아기가 생겨서 낳고 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위로 딸만 둘이 있다가 귀국을 하고 있었고 홀로 계셨는데 늦둥이 아들 하나 보니까 백범이고 인정요인들이 얼마나 참 부럽기도 하고 축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천복이라고 난 아명을 신기하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요인들의 현존하는 유일한 아들 뭐 이렇게 설명해요? 가장 나이가 어린 아들인 거죠. 네, 나이가 어린 아들. 물론 김홍능 회장도 계시고 뭐 쭉 하니까 가장 핏덩어리인 거죠 이제 그 동네에서. 그 1년 후에 해방이 되니까 얼마나 핏덩어리예요. 아주 귀여운. 야, 그 임시정부의 그 기운이 아직까지 계신다는 게 저는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그 가슴에 양복에 있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저기가 이제 그 임시정부 로고죠, 로고. 예, 임시정부 로고고요. 예, 나중에 클로즈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그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벌어지죠. 이제 환국을 못 하세요, 동암 선생님이. 그렇죠. 바로 환국 못 하죠. 예,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한 달도 안 됐죠. 해방되고 그 다음 달 9월 9일 날 돌아가세요. 동암 선생님이. 다음 달에요? 그 다음 달에. 아니, 그 다음 달이죠. 광복되고 24일 만에 임시정부 환국 준비하시다가 과로로 임정해서 쓰러지십니다. 뭐 이런 일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사진이 지금 그런 사진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 오른쪽에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글씨 나오죠? 예,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앞에는 이제 9월 12일이면 이제 45년 9월 12일이니까 9월 9일에 돌아가시고 동암 선생님 이제 발인한다고 발인하는 기념사진, 발인하는 사진이에요. 발인. 아이고. 예, 발인식.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관은 이제 동암 선생님 관인 거고 그 관 맨 앞에 오른쪽에서 관 위에 손을 얹어놓고 침통해 하시는 분이 바로 동암 선생님과 동갑내기면서 생일잔치 같이 하셨던 키 작은 조항호 선생님. 우천 조항호 선생님이 정말 동갑내기 아닙니까? 우리가 본 사진은 4년 전 사진이어서 41년도에 같이 생일잔치 한 사진인데 동갑내기가 같이 고향 가야 되는데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자마자 되고 한 달도 안 돼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죄송한데 혹시 그러면은 그 뒤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차용조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슬프다. 꼬맹이. 예, 그 꼬맹이와 그 어머님 홍명 여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그 어머님의 바로 뒤에가 지청천 장군님. 지청천. 예. 진짜 슬픈 이야기네요. 예, 슬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꿈꿨던 그게 이루어지자마자 돌아가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 동암 차유석과 아들 차영조가 같이 찍힌 유일한 사진인데 그 같이 찍힌 유일한 사진이 장례식 사진이라는 거죠. 그 발인 사진.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사진을 많이 보셨지만은 네. 저 사진에는 그 역사적인 그 정서가 가득 차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자세히 보면은 네. 조항구 선생님이 동지가 가는 관을 짚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주먹을 쥐고 있어요. 얼마나 원통했으면은. 그러고 제가 김구 때문에 억지로 태어난 아들이라 그랬지만은 뒤에 김구 선생님 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동지가 관에 들어가 있고 자기가 중매한 여인과 아기를 가 있는데 옆에 서 있으면서 백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걸 제가 못 느꼈었는데 내가 손자를 보니까 내 손자가 제가 저 사진에 있을 때가 20개월 때거든요. 네. 내 손자 키우면서 20개월 때 보니까 재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인명은 제천이라고 가실 수가 있지만은 백범은 살아계시면 그걸 다 보시면서 저기 서 계실 때는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렇겠네요. 정말 서 있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랐을 거라고 그게 느껴져요. 표정이 지금 그래서 참 역사적인 저 사진입니다. 지금. 지금 차영조 선생님 안고 계시는 어머님 그 뒤에 네. 있는 분의 왼쪽에 계신 분이 예, 하얀 예, 하얀 흰 옷 양복 입으신 입으신 분인데. 분이. 아, 실은 우리가 이제 그럼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럼요? 예. 예. 예, 그건 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우리 맞습니다. 충칭 이게 임시정부 영화에도 청사 나오지 앞에서 않아요? 이 계단 앞에서 사진 찍고 아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구나 하고 다 태극기를 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걸로 찍었죠. 예, 3.1운동 100주년 맞아서 현장 가셔가지고 찍으셨는데 실은 저는 이 사진보다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예.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사진 아닌가. 광복을 우리가 기분 좋게 맞이해서 태극기를 들고 고향에 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이런 희생들, 이런 이름 없는 분들의 희생들 속에서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네요.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이 시간이나마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야, 독립운동 하시면서 평생을 싸웠는데 네. 해방이 되자마자 돌아가시는 거 지금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정말 아까 제가 앞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백범 옆에는 항상 동함이 있었는데 예. 정작 해방돼서 고향에 가야 되는 집에 가는 사진에는 없다라는 아. 거죠. 예. 자, 그런데 네. 그렇게 됐으면 제가 봤을 때 뭐 우리나라의 친일 청산의 역사라는 게 있긴 해서 어림짐작은 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보통 어렵게 사신다는 건 되게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 차영조 선생님은 그건 어떻게 사신 거예요? 네. 광복돼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귀국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 어머니한테 마지막 유언은 내가 여기서 이제 병이 다시 시작돼 가지고 내 이해감에 같이 귀국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미안하다. 젊은 여인한테 집만 지어줘서 네. 짐이라는 건 아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내가 같이 귀국을 못하더라도 정부건 주변에 동지건 누구든지 이 자식 키우는 데는 다 도움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같이 못 가도 편안한 마음으로 귀국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와서 보니 하루아침에 이 어윤영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운동가가 암살을 뻥뻥 당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밤에 화재가 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월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명동 우리가 같은 건물에 수용돼 있었는데 그 앞에서 사흘에 짝에 신문지 얹어놓고 불법 양담배 장사를 했어요. 생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허구한 날 단속을 당할 수밖에요. 예. 그때 당시 양담배 장사라면 지금 마약 단속도 심했었거든요.
그는 어머니가 장사하다가 보면 단속하러 와서 그걸 발길로 차서 막 파트를 넣으면 내 어린 기억에 엄마 옆에 있다가 담뱃값 주소로 댕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상상해 보니까는 단속해 갖고 치우라고 근데 안 치우니까는 발길로 차면 어머니하고 나하고 담배값 주소로 댕기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나는 것이 그때가 4살 5살 때인데 내가 큰 사무실에 가운데를 막 뛰어댕기고 노는 기억이 나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 책상 앞에. 생각해보니까는 단속당해가지고 중부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 나는 애기니까 그 형사실 가운데를 뛰어들고 놀았는데 그렇게 이제 귀국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백범 김구가 백주에 암살을 당하죠. 아이고, 그렇지. 그걸 보시고 또 참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국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다 점령을 하고 다 뿔뿔이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야 백범이 되라실 정도고 세상이 뒤집어서 공산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될 줄 아냐. 우리한테 이 독립운동가라는 게 이로울 일이 없다. 흔적을 지워서 화를 면하자 해서 저를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타씨를 한자 차가를 차자를 아래 위자 지우고 띄니까 신가가 되거든요. 네. 그 신영조로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키면서 남한테 의심을 안 받게. 야, 네. 독립운동하고 돌아왔는데 독립운동인 것을 숨겨야 되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 그러던데 그건 피난 생활을 하던데 저희는 피난을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흔한 우유 덩어리 하나 못 먹어보고 고물자 한번 내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바가지 들고 문전걸 치고 나가서 밥을 얻어다가 먹고 그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도 아침 저녁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오직 오면 내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그때 행상을 했었어요.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밥바가지를 내가 들고 구걸하러 다녔는데 제발 고아원이라도 보내주면은 밥은 먹여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해갖고 이상현 선생 증손자가 고아원에 대해서 컸다고 그러는데 나는 고아원에 다니는 애들을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아원 너는 내가 어떻게 너를 띄워놓고 고아원을 보내냐. 굶어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같이 붙잡고 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행상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행상하다가 쓰러졌으니까는. 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지방에서 아이스케이크 기통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초등학교 강의 때요? 네. 또 여관 심부름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식당에서 장날 국밥 날라주고 그게 사춘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죠. 그렇게 어렸을 때는 참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전부 독립운동 오신 분들이 전부 중국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자꾸 나를 그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그래도 나를 긍지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훌륭한 독립운동가시고 평생을 독립을 하시고 임시정부 27년을 같이 하신 분이다.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훌륭하신 분 자식이 배고파서 문정걸 시골에 됐냐 이거 아니다. 그리고 옷은 다 중국 옷 입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중국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도 봤어요.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참
길을 못 피고 살을 때 우리 독립운동 계열은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독립운동 선열의 그 희생정신을 명예를 짓밟는 그런 망동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과거 청산 제대로 못하고 온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뭐 만화 그리는 사람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게을러서 대충 살아서 못 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대충 한 적이 살아서. 있잖아요. 예. 아니 뭘 그런 상황 자체가 아예 아닌데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 분노를 하지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또 알리고 퍼뜨리고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뭐다 하시겠지만 일제 부역하다가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미국에 붙고 뭐 독재에 붙어가지고 그 부를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부지기수로 많은데 실제로 나라 찾으려고 독립운동하신 분들 자녀분들은 성씨도 바꿔야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44년 해방 직전에 임시정부에서 천복이라고 하는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그런 교훈 받던 옥동자가 해방 이후에 여간 뽀이를 했다는 거죠. 여간 뽀이. 예. 그런 것도 이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그게 특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쭉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간 뽀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신분까지 바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 선생님의 그 연한 차시신데 차시를 이제 위아래 빼면 신자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들으면서 옛날 고려 왕조가 망했을 때 왕씨들이 성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래서 왕에다가 점 하나 지금 구슬 옥자가 아니고 옥시리도 예. 바꾸고 밭전자 원전전자를 바꿨다고 하는 그 세계에 딱 듣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고려시대 때 왕조, 몰락 왕조가 살기 위해서 바꿨던 현실이 역사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대에 살았던 현실에도 이루어졌던 사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출연하셨던 광복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광복 사회에서 야,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했다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예. 어제 제가 그런 표현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 광복회 정권 교체를 처음 이룬 거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조금 더 이렇게 대우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해방 직후에 17년 동안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을 굶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다시 우리가 어떤 보온 정책을 시도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분이 가장 어렸을 때 필요한 것들은 대학 교육이란 말이죠. 대학 교육은커녕 굶겼으니까 이분들이 정말 성장했을 때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해도 일단 학벌이 안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독립운동가 후손들 어떻게 하면 좀 정무직이라도 한번 이렇게 자리를 드리려고 알아봤더니 거기에 맞는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졸업장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장이. 예? 그래서 못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는 그 해방 직후에 바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고기 잡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낚싯대를 부러뜨려 버리고 도망 다녔으니까 지금 조금씩 주는 거는 정말 이 가난의 굴레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데 시기라는 게 있는 시기를 거죠. 다 놓쳐가지고 다 놓친 거죠. 만약에 예. 반민특위가 제대로 좀 됐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뭐 제대로 무슨 뭐 돈을 갖다 준다 이런 차원보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만 했어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독립운동가들을 좀 되게 좀 윤서인처럼 독립운동가들 뭐 독립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 다닌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당대 가장 엘리트들이고요. 당대 정세라든지 외우고도 능한 분들이 많고요. 이제 오늘 차인영 선생님 아버님이 동암 차이석 선생님은 숭실학교 1회 졸업생이시면서 수석 졸업이에요. 예. 공부 제일 잘했던 분이에요. 공부 제일 잘했던 분이 그냥 조선 땅에 남아서 조선 총독부 밑에 뭘 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차인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가난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거의 교육을 어디까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못 배워왔어요. 아,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국가라는 시스템이 왜 이래야 그러니까는 되는 거예요? 중학교 갈 겨를이 없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는 교육을 그래서 지금 한이 맺힌 게 특히 이제 동암 선생님은 측근이잖아요. 김구의 측근이고 그 여운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암살되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뭐 학교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예. 그러니까요. 그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친일파들이니까 저 사람들 싹을 지워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습니다. 그냥은 못 죽이고 또 빨갱이라고 막 유명 씌워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우리 상태 당장 뭐 머리 갈 것도 없이 참여정부 이후에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친노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정말 많이 고통을 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가 그런 거 주식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물질적인 거 그렇다 치고 어쨌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네네네. 조금 대우가 나아진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 그 사진 하나 볼까요? 그럼요. 예, 아주 역사적인 사진들을 저희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언제냐면은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네. 8월 10일 광복절 사진입니다. 광복절에 이제 그 저희가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친일 문학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고 그 당시 노무현 민당 후보께서 직접 모셔서 전시회를 다 보시고 그 머리 이제 책을 기증받는데 기증해 주시는 분은 이제 독립운동가 조몽래 선생님 연구소 그 당시 이사장님이셨고요. 저희가 저 선생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친일 문학론을 선물하는 겁니다. 친일 문학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임종구 선생님의 그리고 그 뒤쪽 왼쪽에 키 커서 약간 파란색 중지화 쓰고 계신 분 바로 차용현 선생님. 아 여기요? 예예예. 차용현 선생님이 직접 가서 보신 거예요? 네네네. 우리 독립운동가 조몽래 선생님의 가장 최측근이셨어요. 차용현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에서 역사적인 사진을 있고요. 그 앞에 안경 써서 박수 치는 여인이 하나 있네요. 예. 제 부인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이름 박정희. 사진은 누가 찍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찍었겠죠. 제가 박학진 실장님 사진이 거의 늘 없어. 제가 사회를 보거나 사회 보거나 찍으니까. 찍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겨우 찍었어요. 네.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때 이제 같은 날입니다. 8월 15일 날 노무현 후보께서 책을 기증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을 초청해서 그 근처에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어떤 뭐 민원이랄까 뭐 소망 바람이랄까 듣고 본인이 취임하시면은 좀 하겠다라는 이런 다짐도 하시고 이랬던 사진인데요. 야, 예. 이것도 역사적 사진이네요. 역사적 사진입니다.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 어느덧 노무현 재단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노무현 재단 북마크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한 사진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전날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만난 것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하고 만나서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해갖고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의를 끝나고 민족문제연구소 행사장에 가는 중간에 제가 대통령 후보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요 아래 좀 내려가시면은 순국선열 위패 봉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화는 준비 안 됐으니까 분양이라 하고 우리 전시장에 가십시다. 그러니까 그러십시다 하고 대통령 후보고 수행 비서단장 이재정 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 위패봉안소를 내려가 가지고 내가 경기도육감 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같이 셋이서 분양하시도록 이렇게 하고는 행사장에 오면서 내가 노무현 후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립운동가 역사를 왜곡하고 선양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 총독보건물을 허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얼른 생각은 나지를 하고 없지만은 그래도 한 것이 백범 기념관을 줬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같이 진 거에 대해서 내가 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백범 기념관을 줬는데 차기 정권에 꼭 해야 될 게 제일 큰 거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져야 됩니다. 아, 이 말을 우리 셋이서 걸어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를 쫙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재종 단장 보고 이건 선거 공약에 넣어도 좋습니다. 했는데 덜컹 정말 투표해보고 정몽준이 이놈이 배신을 했어도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 말을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궁금해. 그래서 김원웅이 그 국회의원 올 때 내 김원웅이 보고 나하고 광복회장. 예, 친구시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분위기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기를 지금 야당이 우리 아주 정부가 안정되지 못해서 힘들고 있어. 지금 경황이 없고 시비 붙을 일이 있으니까 밖에서 여론화를 좀 시켜주기를 바란다 하는 왔길래 그것이 이제 김원웅 회장이 또 해갖고 저한테 왔어요. 연락이. 그래서 통보가 왔길래 여론화 하려면 딴 거 없다. 임정부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볼펜을 쥐고 임정부 기념 사업회를 발족을 한 겁니다. 그러고는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사학률이 개혁하려고 했더니 이놈들은 전부 밖에 나가서 협조를 안 하죠. 탄핵 들어가죠. 하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임정부 기념관 져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을 해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효창원 공원을 성역화하라고 262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훈처장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했는데 그때 당시 보훈처장이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유족이 동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와야 되는데 동의를 못하고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갖고 적극성을 띠지 않고 연말되니까 예산을 반납하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걸 기억해서 그랬는지 효창원 선열부터라도 명예회복해드려야겠다 하는 그것이 시작이 됐고 그것을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보고 듣고 다 하지 않았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효창공원을 성역하려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떠날 때는 나 혼자 떠나질 않습니다. 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그렇지만은 나는 제일 큰 백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다니고 왼손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계를 재는 같이 한번 이렇게 보죠. 같이 한번 이렇게.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고 두 대통령이 우리 독립운동 선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대통령을 나는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효창원에서 아버지 성묘 가서는 제 마음으로 기도를 그럽니다.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난 아버지 얼굴도 모르지만 두 대통령님 보고 같이 왔습니다. 이걸로써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그 임시정부 기념관이 기념사업회 그러면서 이게 효창공원 이렇게 이어지네요. 예, 그러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네. 식당에서 그 찍은 사진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2002년 8월 15일 광복절 네. 요 사진이고 그 가운데 뒤쪽에 이제 모자 쓰신 분이 차영 선생님이신데 예. 야, 그때만 해도 진짜요? 거의 뭐 20년, 18년 전, 19년 전이라 젊으셨다.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자리에서 바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후보시지만 어쨌거나 임시정부 기념관 얘기했고 그래서 드디어 올 11월 23일 날 임시정부 기념관이 생기고 또 하나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그 당시에 서울시장과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딴지를 놓는 바람에 제주 추진 안 됐던 또 효창원 독립공원화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이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독립운동가도 계시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에 약속했던 바로 임정기념관과 효창공원이 곧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염원 때문에 우리 차영 선생님이 양쪽에 시계를
가지고 다닌다. 처음에 말씀 네. 꺼낼 때 좀 조마조마했어요. 네. 그 약속을 안 지키셔가지고 혹시나 욕을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했는데 반전이 약간 있었어.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임시정부 기념관과 효창원의 독립공원화는 그냥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그냥 원해서 되는 거구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 땅에서 민주주의 과거 청산을 바라는 분들의 염원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거다.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도 거기에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네, 민족문제연구소 또 앞장서서 깃발 들고 있으니까.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차영 선생님을 위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얼른 준비해온 사진을 빨리빨리 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 표창원 의원이 표창원 의원은 지역구가 용인이에요. 예. 표창원은 용산구예요. 서울에 어느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는데 용인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게 먼저 깃발을 들고 성역화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본인이 토론회를 주최한 거고 나와 있네요. 현수막이 2018년 11월 27일 날 저랑 또 우리 또 차영 선생님이 직접 토론자로 불러서 그 이야기들 편하게 하라라고 했던 또 기억이 있고요. 잠깐 방학진 실장 저기서 왜 나와? 거기서 왜 나와?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 알겠습니다. 보호자 차원에서. 하긴 뭐 사실 제대로 된 컨텐츠는 뭐 민족문제연구소에 있을 테니까. 네. 자,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예. 이 사진은 기록에 보니까 2004년 1월 사진이더라고요. 2004년 1월인데 예. 이때가 이제 그 참여정부 출범은 했지만은 2004년 4월 총선 전에는 집권 여당이 소수였잖아요. 예. 뭘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김원웅 의원님이 국회의원에 계셨지만은 소수다 보니까 친일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친일 진상규명법도 통과 안 시켜주지 민족문제연구소 뭐 친일명사전 만들겠다는 기초예산도 다 삭감해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차영렬 선생님, 그다음에 왼쪽은 반민특위 부위원장인 김상돈 선생님의 아들인 김준영 선생님, 그리고 차영 선생님의 오른쪽은 반민특위 위원장이신 김상덕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김정유 선생님. 이제 그 김용균 의원이라고요. 그 당시에 예, 기억납니다.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균 경남인데 이분이 이제 예산 심사 소위인가 법안 심사 소위 하면서 이 법안을 계속 트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의원실 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야, 차영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투사셨구나. 요때 사진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지금 많이 온화해졌어요. 꽤 표정이. 오래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2002년도, 2004년도 1월. 야, 그럼 17년 전. 17년 전. 네, 17년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2004년 1월 달에 그 국회에서 김영균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연구소, 친일 진상규명법도 안 만들지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친일명사전 기초예산도 다 삭감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전에 0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김원웅 의원이 만들어 놓은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죠? 11일 만에 7억 모았나? 그랬을 거예요. 예, 아주 단시간 내에 예산 자른 것보다 더 모아버렸죠. 그리고 가운데, 이 사진의 가운데 박수 치시는 분이. 그러니까 또. 예, 또 차영조 선생님. 지금 차영조 선생님 CS 스틸러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친일명사전은 2009년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친일명사전을 2009년도에 발간하고 이걸 좀 대중적으로 보급하자 해서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앱을. 그래가지고 앱을 이제 통해서 이제 10,000원이면은 핸드폰 앱이 만들어지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앱 다운 받으세요. 예. 그거 이제 앱 출시했다고 하는 기념 행사를 또 서대문 형무소에서 했거든요. 야, 그 벌써 9년 지난 거예요? 그렇네요. 벌써. 예. 그래서 왼쪽에 두 번째 하얀색 또 옷 계시네. 입으신 분이 역시 또 차영조 선생님 네.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이게 뭐냐면 이명박이 이제 KBS를 동원해 가지고 이승만, 백선엽 미화한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이승만 다큐, 그다음에 백선엽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 운동을 하느라고 여의도 KBS 앞입니다. 본관 앞에서 열심히 집회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마이크 틀어놓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욕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차영 선생님이 그 방송차, 경찰 방송차 앞에서 딱 맡고 계신데 뭘 들고 계신가? 피켓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이요. 네. KBS는 이승만 미화 방송 중단하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동암차 선생님이 받은 훈장증이에요. 윤보선 대통령. 예, 훈장증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차이석 선생의 장자 차영조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제 훈장 반납 운동까지 가는 거. 훈장 반납하자 이거는 훈장 반납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훈장 반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의 어떤 시위를 하고 계신데 뭐 이래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숙투쟁 엄청 하셨죠. 야.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참 죄송한 게 저희가 하다 안 돼가지고 무기한 1일 단식도 했거든요. 1일 단식. 네. 그 실무자 같은 사람, 저 같은 실무자들은 밥을 열심히 먹고 네. 어르신들이 이제 단식 하셔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네. 독립운동가 단식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그러니까 KBS가 공영방송이 이런 분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아까 천복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친일파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하니까 독립운동 후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손의 입장에서 독립정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나와줘가지고 단식도 하셔서 너무 죄송했어요. 예. 이런 역사가 있었다. 정말 대통령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독립운동과 후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행형이라는 게 더 화가 나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요때 이 방송을 만들었던 MB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지금 서울시장도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도 많이 나온다면서 게다가. 아. 그러니까 동암 선생님의 아드님 이런 차영 선생님 이런 분들은 속이 뒤집히죠. 이게 역사가 어떻게 해야지 역사가 정말 탄탄한 반석에 올라가는가.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죄송한 순간입니다 요즘이.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게다가 이제 MB 때 얼마나 이 백선엽 미화 작업을 했냐면 백선엽을 서울 현충원에 안장하겠다. 서울 현충원 10,000원이라서 안장할 데가 없거든요. 안장하겠다. 그 다음에 백선엽 뭐 명예 원수를 뭐 추대하겠다. 심지어 하다 백선엽 군복을요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백선엽 군복 등록할 수 있지. 옷은 좋아. 근데 백선엽 군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선엽의 군복을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선엽마저도 우상화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집회를 광화문 앞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백선엽의 그 슈로폴 인형을 만들어서 우길기를 이제 전범기를 씌워놓고 있는데 차영 선생님이 이제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요즘 많이 성질이 좋아하셨어요. 정말 천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척결이야 해가지고 이거 스틸폴인데 이걸 뒤집어서 막 망가뜨려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거 제발 만들었지만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재활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뒤집어 해가지고 모기 뿌렸어요. 모기. 그래서 제가 재활용 못하고 있었는데 이자가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네. 저희가 1번군 복장을 입혀가지고 제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걸 또 분에 못 이겨가지고 쓰러뜨려서 목을 부러뜨려가지고 하여튼 제가 피해 막심이. 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등재가 안 됐어요. 네, 차리석 선생의 아드님 차용조 선생님은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갈 길이 멉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그 친일파 대표적인 친일 문인인 춘원 이광수와 그 최남선 문학상을 만들겠다 하는 거 가지고 또 이제 반대 운동을 또 우리가 마이크 잡고 또 성명서 읽으시는 분이 또 차 선생님이시고요. 안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 싶을 정도네 지금. 그다음 이제 2개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그 어떤 행사장 가면은 꼭 이제는 차용조 선생님 아는 척 좀 해주십시오. 예. 항상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박근혜 때 이슈가 됐던 국정교과서 문제. 그래서 이제 그 서명을 많이 받았어요 시민들의. 그래서 차영 선생님이 그 서명지를 가지고 가운데 머리 깎으신 분은 그 당시 전교조 위원장님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님, 그 오른쪽은 광복군 총사령관의 외손자이신 그 지청찬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최근까지 독립기념관장 하셨죠. 이분들과 같이 이제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이제 제출하는 거예요. 이제 국정교과서 하지 마라. 물론 이제 당연히 추진했지만은 박근혜가. 그다음 마지막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은 좀 기분 좋은 사진이에요. 두 분이 다 나오네요. 네네네. 이거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이제 차영 선생님이 그 뒤집어가지고 우길기 있는 거 뒤집어가지고 모가지 부러뜨렸지만은 제가 다시 어떻게 꽂았어요. 저걸 꽂아가지고 철살 넣어가지고 꽂았어요. 꽂아가지고 재활용해가지고 이게 박정희가 1917년생이거든요. 박정희가. 그럼 100년 된 해가 2017년도예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2017년도에 박정희 100주년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박정희 기념 우표를 만들겠다는 사업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만약에 촛불 집회가 아니었다면 박정희 자기들 말로 탄생 100년에 대대적인 기념 사업과 더불어 박정희 기념 우표를 만들어졌을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근데 다행히 촛불의 힘으로 100주년 사업을 무산시키고 우정사업본부가 이전에 2016년도에 약속했던 기념우표 2017년도에 발행을 못하게 만드는 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행을 못하게 했고요 저희가. 야, 역사가 무슨 뭐 한편의 영화가 예, 됐구나. 예, 예. 요 사진은 뭐냐면 그 2017년도 5월에 당선되시고 청와대에서 광화문 앞에서 그 정부 공약이랄까 그렇죠. 어떤 거 받는 게 접수 그런 거 했었죠. 민원 어떤 민원이랄까 좋은 공약 아이템 거기가 이제 갔죠. 그래서 자, 우리는 뭐 다른 건 없고 박정희 기념 우표를 만들기로 돼 있으니 우정사업본부가 이거 취소해라라고 하는 의견서를 내고 잠깐 기념사령을 잠깐 했는데 예. 거의 뭐 이때는 우표가 발행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그래서 한번 기념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박정희 우표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제가 시안까지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왼쪽은 바로 박정희가 소위 임관 시절의 그 소위 복장과 우길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가 야, 집회를 했던. 진짜 이런 이야기 하나만으로도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태어난 지 100년 되기 직전에 네. 사실 우리가 박근혜 이제 집권을 아버지에 대한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은 진짜로 그냥 아버지에 대한 제사 제대로 지내놓고 바로 퇴임하는 뭐 그런 모양새였죠. 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런 모양새였죠. 예. 근데 요거를 국민이 촛불이 막은 거죠. 촛불이 이걸 막았다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네. 소름 끼치네요. 뭔가. 소름 끼치죠. 그래서 정말 우리 창 선생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네. 최근에 그 뉴라이트 이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 교수. 네. 이 자기가 차영조 선생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가 여기 계시는데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 사람이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그 뭐 위안부는 뭐 좀 자발적으로 한 거고 합법적인 매춘 계약에 의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심지어 독립운동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이승만 TV라고 오른쪽에 로고가 뭐냐면 이승만 TV에서 나와 하는 거예요. 여기 뜬금없이 조국 교수는 왜 나와 또? 그러니까 이제 지가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제 이승만 TV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뭐 이승만 TV를 저희가 볼 시간도 없고 볼 일도 없는데 이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막 하는 거죠. 이영훈이 독립운동가 차이석 선생님의 뭐 후손이래 뭐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가지고 저희한테도 물어오고 해가지고 뭐 뭔 소리지 해가지고 제가 창 선생님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창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인터뷰하셔서 이제 이영훈이 사과도 했어요. 사과도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석 동암 선생님은 형님이 위에 두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동암 선생님 삼남. 네. 큰형, 둘째형, 그다음에 차이석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형의 딸의 아들인 거예요. 이영훈은 굳이 따지자면은 관계가 없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왜 증종조부인 거예요. 네. 이거는 뭐랄까 이걸 굳이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모를까? 우리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차영조 선생님하고도 관계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차영조 선생님이 이게 뭔 소리 이게 멍미해가지고 찾아보셔가지고 또 여러 군데 MBC라든지 여러 군데 인터뷰해가지고 사실을 밝혀내니까 이제 이영훈이가 이제 아니다 내가 좀 착각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사죄를 얼렁뚱땅하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해프닝일 수 있는데 만약에 5년, 10년, 20년이 흘러서 당사자들이 안 계시다면 이것이 또 진실이 돼버릴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인데 이런 주장을 한다. 그렇죠. 예. 차영조 선생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네.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예. 닥치시오. 예.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 최근 해프닝이었고요. 근데 해프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계속 남겨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올해 주요 사업으로서 민족문제연구소 올해 30주년인데요. 올해 주요 사업으로서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살아 계실 때 달력에 저희가 그냥 몇 분 모셔서 그냥 훌륭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식사만 대접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결국 이분들 우리가 계승해주는 사업일 것 같아서 국치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국칠 행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 행사를 했습니다. 국치일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독립운동가들이 굶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점심을 결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 있는 분들은 단식도 했단 말이죠. 우리는 단식까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서 한 끼 정도 점심은 차가운 죽을 먹자. 찬죽 하루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여름에 죽지 않으니까 그런 운동 캠페인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광복회도 좀 매년 하고 계시고 또 민족문용을 하고 계신데
서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세요. 예. 다음에 다 이 자리에 모실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앞치마를 만들어 드렸어요. 앞치마가 뭐냐면 북치를 아십니까? 이런 글씨가 돼 있고 8월 29일? 네 그렇습니다. 8월 19일. 완전히 입력이 됐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우리 식민지역사박물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주변에 어른들 뭐 수녀님들 모셔가지고 차가운 죽을 직접 시식을 해주시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예, 직접 이렇게 독립전을 생각하면서 찬죽 먹자. 아, 저게 찬죽이에요? 네. 식은 거? 네, 찬죽이지만 8월 29일이니까 먹을만 합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먹을만 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념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금 차리석 선생님 초상화 같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임시정부 세 분의 요인의 묘가 있습니다. 임정요인 묘기라고 그 김구 선생님의 멘토인 가운데 이동영 선생님,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격인 조성환 선생님, 그 오른쪽에 이제 동암 차 선생님 묘지인데요. 2년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2년 전에 작년에는 못했고 2년 전에 우리 레오다브라고 그래피티 작가, 젊은 그래피티 그리는 청년이에요. 이 친구 작품이 사면운동 100주년 때 광화문 정부 총사에 엄청 크게 걸렸습니다. 독립운동과 그래피티로. 그 원본? 예, 원본이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어떤 그 이태원이나 이런 뒷골목에 독립운동가 그림을 막 그리고 다니는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차영 선생님 존경하신다고 해서 차이서 선생님 존경하셔서 그림을 그려서 딱 선정하는데요. 얼굴이 똑같아요. 부자가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네, 진짜. 제가 볼 때는 동암 선생님 그림이 아니라 그냥 차영 선생님 초상화야. 예. 차영표 선생님 보고 그리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런 이제 저 젊은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야, 진짜 저 그래피티한 네. 저분 성함이 뭐라고? 레오다브 야. 치시면 되면 레오다브. 예. 그래피티가 이런 뭐냐면 그 벽 같은데. 벽 같은 데죠. 예, 유럽에서 허름한 아티스트. 할렘가에서 네. 이렇게 그리는 그림인데 저 레오다브 그림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버님하고 저하고 똑같으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것을 임정부 가족들도 한국 동란 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은 아버지를 알고 나를 태어날 때 아는 임정부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했느냐. 담기를 허기를 다해야지. 62살 먹은 아버지하고 29살 어머니하고 태어난 자식이 닮지 않았으면은 그러니까요. 무슨 또 오해가 있겠냐. 오해가. 내가 어머니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임정부가 그 광복군이 전부 다 20대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내가 어머니를 혹시 닮았으면 지금 김일동이가 김저진의 손녀가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네, 오해를. 농담방 진담방 나와도 이거 불명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기를 천만 다행이다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하는데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발가락이 닮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닮으셨어요. 전체가 닮으셨어요. 자, 사진 또... 그래서 그다음 사진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그래피티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제 그 표창 독립 커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표창 독립 커피 선생님이 들어주시고 여기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여기 이제 표창 독립 커피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커피는 너무 일상적으로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그 동암 선생님의 그림, 아까 그래피티 작품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효창 독립커피 검색하시면 온라인 구매 가능하고요. 저희들 민족문제연구소 생각은 이 독립운동가들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차 마실 때마다 생각하게 만들려면 차에서 커피도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5명의 독립운동가 커피를 만들었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100명의 독립운동가, 100명의 커피, 100가지의 맛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창 독립커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다 저희 민족문제연구소에 오게끔 또 차영조 선생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보고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 이제 의왕에 사시는데요. 의왕에서부터 지하철 타고 먼 길 오셨는데 하여튼 다음엔 제가 승용차로 모시는데요. 그 훈장하고 그다음에 그 초상화와 장 선생님 사진이신데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신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버님하고 아드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지금 훈장과 함께 이렇게
기분 되게 막 찡하고 눈물 나네요. 지금 일설에 친일 반민족 행위 한 자들은 열심히 살아서 그 후손도 잘 살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대충 살아가지고 그 후손도 못 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정도로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주위 선친만 해도 평생을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될 때가 30세입니다. 임경구세 돌아가실 때가 65세예요. 그럼 65년 1세기 35년 독립운동에서 평생을 온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친일 반민족 행위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했고 그래서 그에 맞는 권력을 가지고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는데 독립운동 하신 선열들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 돈 가지고 숨어서 독립을 했지 어디서 월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간 희생정신을 망각하고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탄생한 그때부터 원인이 있는데 제가 유족으로서 딱 한마디 하면 이승만이가 자유당 정권의 정부를 수립하면서 잘못한 것이 엄청 많지만은 다 용서해주고 싶어요. 다 용서. 왜?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거.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반민특위를 해친 거에서는 나는 그건 용서를 못해요. 친일파 다 용서해줘가 그놈들한테 칼자를 잡아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것까지도 용서해준다면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반민특위 해친 거. 반민특위는 국회에서 제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해가지고 전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전부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거물부터 야금야금 한꺼번에 100명 200명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들여면서 정리해가면은 옆에 있는 자지장건 저절로 아마 청산이 됐으리라고 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노독수리가 어떤 놈입니까? 이것을 반민특위에서 잡아갔다가 해갖고 이승만이가 노발대발 허물로 해서 그 이튿날 반민특위가 무력에 의해서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못 잊고 살아갈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게 이제 막 분노가 나중에 뜨거운 가슴으로 연결이 돼서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못했어요. 우리도 못하면 또 후손들한테 또 다른 부담을 안기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에는 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예. 네. 친일 청산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지 않을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성씨를 바꿔야 되고 학교를 못 다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돈벌이 하고 다니고 사실상 거의 이 벌식하다시피 하면서 자라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알파벳을 끝까지 못 배우셨다고 할 정도 이것은 정의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가 방치되면 국가도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그 민정문제연구소 가시면은 후원 좀 해주시고요. 그 책 아직도 남아있죠. 동시대에 다른 삶. 계속 찍겠습니다. 네. 예. 후원 좀 해주시고요. 한 달에 뭐 10,000원씩만이라도 후원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민문연 홈페이지 주소는 민족.5할.kr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럼요. 네. 민문연 검색하시고 거기 들어가면 독립커피도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하용조 선생님 제가 배우고 나니까 뭔가 좀 마음에 그나마 조금 뭐랄까 위안도 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용기를 얻죠. 들었던 네, 생각이 네. 있었고요. 네. 그 차리석 선생님의 뭔가 그 영혼에 대한
뭔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백범이 여기 딱 계시잖아요. 백범. 그리고 지금 차영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년째 새날을 날마다 듣고 계신 게다가 분이라 새날 후원도 하시고 더 영광이었고요. 예, 새날 후원도 하시고. 아 저런 분들이 새날 방송 듣는구나 해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네. 뭐 이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일 독립운동하신 선열들은 마음 놓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은 시대를 찾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8.25 전에 서거심으로 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태극기를 휘날리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19층에 살다 보니까 20층에 19층 살다 보니까 하늘이 전부 환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니까 아 천상에 영원히 계시다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겠구나. 근데 내려다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통일 자주독립 국가가 됐느냐 독립운동 선열들이 바라던 대한민국이냐 했을 때 아닌 것을 보고는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 해서 하늘을 향해서 태극기를 앞뒤로 해서 1년 365일 계약을 하면서 선열님들이시여 우리 조국은 선열들이 바라던 조국이 아직 안 됐지만은 그래도 태극기는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내려다 보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게 해놓고는 제가 하루에는 정면을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수백 번을 보지 않습니까? 수백 번을 보면서 그때마다 천상에 계신 선열들을 기도를 합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태극기 하나라도 휘날리는 걸 보십시오 하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때가 정말 그나마 저도 위로를 받고 독립운동 선열의 긍지를 살리게 했다고 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건강하셔야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더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친일 청산이 됐다. 100% 되긴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 됐다. 민족 어른 좀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바라던 소원이 두 대통령 만남을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냐 제가 20년 전부터 명함을 하나 새겨갖고 다녔는데 임의정부 기념관을 건립합시다 해가지고 독립 후손이니까 광복절에 가면 청와대 해마다 초청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기 김영삼 정부 끝날부터 가서 옆에 앉아있는 보좌관들, 저 비서관들한테 주면서 여론화 시켰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임정부 기념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효창공원이 뭡니까? 제1회 국립현충원이 돼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의 묘지가 없을 때 1946년에 딴 사람도 아닌 김구가 독립 해외에 있는 유해를 모셨다가 했기 때문에 이게 제1회 국립현충원이 돼야 되는데 근린공원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와갖고 음악 틀어놓고 댄스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하는 근린공원이 된 것을 한이 돼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저 19대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이 국립 묘지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다 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주변에 주민들하고 구의원들이 선동하면서 반대 운동을 한다, 서명 운동을 한다는 걸 가보니까 진짜 천막 쳐놓고 반대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뭘 느꼈느냐. 피가 막 거꾸로 도는 거야.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위대한 선열을 모시고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줄 알고 나는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 사람네들은 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공동묘지 취급을 하고 있었구나. 그것도 공동묘지 중에서도 무연교 묘지처럼 멸치를 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는 피가 거꾸로 돌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제자리를 가게 돼서
선열들의 명예가 회복될 거로 뿌듯하시죠, 이제. 믿습니다. 뿌듯하신 시간이 곧 올 겁니다. 네. 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권 연장이 돼야 되는 측면이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끝나면은 이런 것들이 못해요? 제대로 될 리가 저는 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 예, 아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그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있잖아요. 본인이 다 뭐 할 수는 없었겠지만 뭔가 하려고 노력하시는 이 세력들이 있고, 전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가 계속 연장돼서 한 뭐 10년 안에라도 친일파 척결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정도 날까지 한번 민족문제연구소 열심히 한번 네,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 국민 교육방송 민족문제연구소 16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금방 오겠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